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19명, 오늘 오후 5시까지는 15명이 추가되면서 어제와 오늘 34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유흥업소에서만 이틀 사이 12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동의 한 헤어숍. 출입문이 굳게 닫혔고 가게 안은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이곳을 방문한 손님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같은 시간대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또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반갑심들이 또 그때 확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5명이 확진돼 동선이 공개된 서귀포시 가요주점에서는 7명이 무더기로 추가 감염돼 이틀 새 감염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업주와 종사자, 손님들로 파악됐는데 방역당국은 유흥업소 특성상 이용자들의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검사를 꺼리면서 출입자 확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제주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부산 선적 어선 선원 3명이 확진되는 등 이틀 동안 신규 확진자는 34명. 제주 지역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7.71명으로 뛰었습니다. 지역별 인구를 감안한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준인 7명을 넘어선 겁니다. 확진자 1명이 주위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72로 하루 만에 유행 확산을 뜻하는 1을 넘어섰습니다. 섬 지역이잖아요. 사람들이 동선이 다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더 감염 확산의 우려가 더 크지 않나. 방역당국은 이달 확진자 54명 가운데 절반이 관광객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확진자로 분류돼 최근 변이 확산 등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수도권 감염이 지역으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휴가철과 백신 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과 그에 따른 완화가 가장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아주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2, 3일 확진자 확산세와 감염 경로 등을 분석해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33명으로 구성된 친원희룡 모임인 희망 오름이 출범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창립식에서 차기 대선에서 야권 단일화를 통해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하며 집권하면 임대차 3법을 즉각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또 지사직 사퇴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방역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박할 때까지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제주 지역 순회 경선이 다음 달 20일 열립니다. 순회 경선에서는 지역별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가 현장에서 발표되며 9월 5일 서울 경선 종료와 함께 권역별 경선과 선거인단, 재외국민 투표 결과 등을 합산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제주 지역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추진 여부가 결국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됐죠. 곧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성과 반대 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가세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라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제2공항 논란을 종결해야 한다며 제주공항의 전면 시설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주공항 시설 현대화 계획을 내놓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인천공항 수준의 관제 시스템과 인력을 도입하고 터미널을 늘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작업에 속히 착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제2공항 찬성단체들은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보안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것은 지난달 11일.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위험성 등에 대한 국책 연구기관들의 의견과
지난 2월 실시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환경부 장관이 동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환경부가 동의하면 제2공항을 추진할 수 있지만 부동의하면 백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는 다른 데하고 좀 달라서 여러 가지 갈등 사항들도 많았다는 것도 저희도 또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뭐 여론조사 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10년간 전략 환경 영향 평가 6천여 건 가운데 95%를 동의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등 대형 개발 사업에 대한 부동의가 잇따랐습니다. 환경부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도민 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지역 대규모 개발 사업 승인 기준과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 기준을 50만 제곱미터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하고 도의회 보고 시기를 환경 영향평가 심의 전에서 개발 사업 심의 전으로 앞당기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개발 사업 심의위원회를 12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자연 생태 분야를 신설하며 승인 조건 이행 상황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했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앞바다에 추진되는 탐라 해상풍력발전 2단계 사업이 경관심의에서 제동에 걸렸습니다.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국내 최대 규모인 높이 232m의 발전기를 추가해 발전량을 3배 이상 늘리는 2단계 사업에 대해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며 발전기 규모를 재산정하고 배치도 조정하라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탐라 해상풍력발전은 국내 첫 상업용 해상풍력으로 지난 2017년부터 발전기 10기로 2만 4천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과실류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오리엔탈 과실 파리가 발견돼 비상에 걸렸습니다. 원래는 동남아 등지에서 주로 서식하는 해충인데 온난화로 인해 제주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 감귤농가 입구에 설치된 해충 트랩에서 오리엔탈 과실파리가 발견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예찰 활동을 위해 제주 전역에 설치한 트랩 800개 가운데 8곳에서 오리엔탈 과실파리가 나왔습니다. 오리엔탈 과실파리는 과일 안에 알을 낳고 부화한 유충이 과일 안에서 자라면서 피해를 주는데 피해율이 최대 90%에 이릅니다. 오리엔탈 과실파리가 발견된 현장 대부분은 해안가로 다행히 감귤 등 과일 재배 농가로 전파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리엔탈 과실파리는 지난해에도 제주에서 발견됐으며 1년 사이 개체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중국 남부 지역과 동남아 등지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기후온난화로 서식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감귤과 망고 등 과일과 채소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만 방제약도 딱히 없어 제주에 정착할 경우 농산물 수출은 물론 국내 다른 지역으로의 유통까지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과실파리 중에서도 이 오리엔탈 과실파리가 번식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수명도 길고 기주식물이 넓어서 얘네들이 아마도 여러 열대 지역에 있는 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걸로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주 전역에 오리엔탈 과실파리가 발생하면 9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방제 비용만도 연간 5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농정당국은 과실에 구멍이 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긴급 방제가 이뤄지도록 관계당국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라산 특산 식물인 제주 산버들이 300여 그루만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 세계유산본부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지난 2년 동안 한라산 일대를 조사한 결과 해발 1000m 이상 계곡을 따라 제주 산버들 365그루가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산버들은 전 세계에서 한라산에만 자생하며
세계 자연보전 연맹 적색 목록에 취약종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는 오늘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토론회에서 제주도 인구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비해 24% 증가했지만 도의원 정수는 인구 증가에 비해 늘지 않았다며 전국 지방의원 1인당 인구를 적용하면 현재 43명에서 48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오는 12월 개원하는 제주 호국원을 국립제주현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제주 호국원장의 직급이 4급으로 상향됐다고 밝혔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다른 지역보다 면적과 안장 능력이 낮다며 호국원장을 4.5급으로 조정했지만 현충원 격상이 논의 중이며 제주 유일의 국립묘지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재검토를 요청해 상향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그젯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씨의 다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50대 중국인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중국인 남성과 지인 관계로 오랜 기간 같은 호텔에 묵고 있었는데 말다툼 중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배준환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배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4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1,200여 개를 제작하고 이 가운데 80여 개를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사회적 폐악이 심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